한강 성산대교 북단 홍제천 합류구입니다. 강물이 온통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매 여름마다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던 한강. 올 여름엔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 하류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어민들도 녹조와 함께 찾아온 물고기 떼죽음으로 시름을 앓았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체류 시간, 수온과 일조량, 그리고 오염원에 해당하는 영양염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수온과 일조량을 조절하는 햇빛, 강수량과 같은 자연현상은 인간이 제어하기 어렵지만 오염원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녹조 현상을 두고 환경 전문가들은 신곡수중보의 영향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보를 철거하기 전과 후를 살펴보면 보가 세워져 있을 땐 물의 흐름이 막혀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되는 것은 물론 오염원들도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보가 철거된다면 물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오염원들이 떠내려가고 강물의 정화도 가능해집니다. 신곡수중보 아래에는 석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들이 신곡수중보 아래에 계속 퇴적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철거해야지 오염 물질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보의 문제는 4대강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됩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녹조로 파랗게 물드는 4대강. 유속이 정체된 곳에서만 사는 외래종 큰비디끼벌레도 한강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도 큰비디끼벌레가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궁창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는데 그만큼 수질이 나빠졌다는 증거입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세워진 보 때문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버려서 강물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가득했던 모래와 자갈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모래의 양은 남한강에만 50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모래의 기능은 모래 전체 부피의 50%가 빈 공간이에요. 그 빈 공간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면서 물을 정화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래입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과 후 남한강 이포보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래의 양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죽어가는 한강을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단체들은 보를 철거해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 시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동보 쪽에 수문을 열어서 물 흐름이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의 문제를 꼽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신곡수중보가 생긴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퇴적층이 생기고 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로 인해서 신곡수중보에서 녹조가 생겼다고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느냐. 매년 큰비디끼벌레가 창궐하고 녹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의 생명은 점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강을 살리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